단백질의 위험성.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은 벽돌과 같다. 벽돌은 분명히 벽을 짓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과연 벽돌이 많을수록 좋을까? 만일 덤프트럭이 계속해서 당신의 집 앞에 벽돌을 두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더 이상 건축 재료가 아니라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바뀔 것이다. 공포스러운 존재, 바로 악취와 변비와 두통과 알러지가 그들이다. 식물성 식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이 가득 들어있다. 더불어 항산화제와 항염증제와 비타민과 미네랄 등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고기를 한 점 더 먹지 말자가 아니라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더 많이 먹자라는 것이다. 순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살이 빠지고 피부가 투명해질 것이며 질병 또한 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소처럼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나 그들은 소가 풀을 먹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비만의 종말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35살에 이른 나이에 비만 수술의 전문가가 되었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고 성공에 대한 성취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나는 이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환자 위를 절제하거나 위의 윗부분을 밴드로 두르거나 음식물이 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환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거의 대부분 1, 2년 뒤에 몸무게가 원래대로 복귀되어 다시 나를 찾아왔다. 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인간의 몸은 원래 그리 허술한 것일까? 야생동물은 저리 팔팔하고 질병과 비만이 없는데 왜 우리 인간은 평생 골골대면서 사는 것일까? 우리의 치솟는 혈당과 막힌 동맥은 당연한 것일까? 왜 미국은 지구상의 가장 뚱뚱한 나라여야만 하는 것일까? 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서도 가장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된 것일까?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나는 더 이상 건강관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질병 치료에만 전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서양의학이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나는 우리를 튼튼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해주는 비법을 찾아내고 싶었다. 이 임무를 위해 나는 세계 도처에 있는 과학문헌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나는 비만과 심장병과 당뇨병과 암과 같은 전형적인 서구 사회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매일 어떤 음식을 먹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건강한지 이유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사람들은 황제 다이어트, 구석기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등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대부분은 1년 안에 체중이 원상 복귀되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오히려 처음보다 체중이 더 늘어난 환자도 많았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위 수술을 받은 환자도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왔거나 더 불어서 찾아왔다. 따라서 건강한 음식 습관을 배워야 했다. 나는 서양의학의 창시자인 히포크라테스의 지혜를 따르고 싶었다. 히포크라테스는 2500년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나는 그때부터 하얀 가운의 권위를 벗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부터 비과학적이라고 냉담했던 현자들과 선인들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져 마침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먹으면 비만도 질병도 없다는 현자들과 선인들의 가르침에 따랐을 뿐이다. 그러자 가장 먼저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지방은 근육으로 바뀌었고 무기력감은 에너지로 대체되었다. 나는 이제 넘쳐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 마라톤을 하고 있으며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질병도 사라졌다.
건강검진 결과의 모든 수치도 거의 완벽해졌다.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실천한 환자들 모두 똑같은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채식에 도전하기로 동의한 환자들은 위수술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노력도 없이 순전히 음식으로만 몸을 바꾸었다. 그들은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았고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그들 역시 건강 수치가 매우 양호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존감을 회복했다.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진정한 의사가 된 것이다. 내가 대학에서 음식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지 짐작하시는가? 총 1시간이다. 이 60분 동안 어떤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어떤 음식이 몸을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고 생각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영양학 수업 1시간 동안 배운 것은 너무 아파서 혼자서는 먹을 수 없는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투여하는 방법뿐이었다.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배운 것이 제로라는 말이다. 방송에 나와 이런 음식을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말하는 의사 또한 당연히 그것에 대해 배운 적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물을 처방하고 수술을 하는 것이 질병과 가장 효과적으로 싸우는 방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는 것뿐이다. 나도 한때 단백질 찬양론자였다. 많은 사람들은 단백질이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화학이나 생리학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면 에너지는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나 지방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단백질이 모든 사람이 좋다고 동의하는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 단백질 중독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 나는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연구를 했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당신은 단백질 중독이 비만과 암과 당뇨병과 고혈압과 심장병의 주요 원인이란 사실을 과학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나라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미국인은 다른 나라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다. 나는 단백질 결핍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다. 또한 여러 의학 문헌을 찾아보았지만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에게서 단 한 건의 단백질 결핍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내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단백질은 체중 감량의 열쇠가 아니다. 사실 동물성 단백질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며 사실상 모든 연구에서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동물성 단백질은 건강에 좋은 성분이 아니라 현대 성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인간에게 훨씬 더 이로우며 모든 식물에게는 인간에게 필요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들어있다. 저단백질 그리고 저지방 식단은 살을 빼고 건강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진짜 탄수화물은 절대 인간의 적이 아니며 인간에게 건강과 활력을 주는 원천이다. 이 결론은 수년에 걸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천 명이 수행해온 모든 대규모 연구조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연구조사 결과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 비만, 만성질환 사이에 심각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체중이 더 나가고 더 아프고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았다. 왜 환자들은 체중을 감량해주는 수박과 사과와 케일과 현미를 무시하는 것일까? 그들은 왜 달걀과 베이컨과 생선과 치킨이 자연식품이라고 필사적으로 고집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 정보는 차고 넘친다. 구글과 위키피디아가 존재하는 한 정보 부족을 걱정할 일은 없다. 그러나 식품 업계와 육가공 업체들의 막강한 자금 지원과
왜곡된 정보로 과학은 무시되고 조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치유하고자 하는 많은 양심 의사들과 자연 치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무슨 특별한 성분에 현혹되지 말고 자연식품을 먹으라고 주장한다. 상업자본주의 세상은 가짜 논문이 많아서 당신은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판단해야 한다. 유명한 사상가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다. 가짜 논문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자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신의 연구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누가 연구비를 대는가를 확인해 보면 그 연구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계란에 뛰어난 영양을 증명하는 연구에는 양계업계가, 우유에 탁월한 효능을 증명하는 연구에는 목축업계가, 육류와 단백질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연구에는 육류업계가 돈을 대고 있다는 말이다. 과학자들이 양심을 버린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사람들은 이미 단백질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단백질 함량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게다가 단백질은 곧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식물성 단백질이 존재한다고 해도 열등하다고 믿는다. 괴벨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는다. 그러나 계속 되풀이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다. 내가 의사로서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책은 바로 블루존이다. 이 책에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운동하고 일하고 서로 어울리는지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저자인 댄 뷰트너는 장수와 건강의 핵심을 블루존이라고 불렀다. 이 책의 부제는 장수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9가지 장수 방법이다. 이 책은 전세계 5곳의 장수 마을을 소개한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게 가장 오래 산다는 사람들이 단백질에 대한 내 절대적인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암과 당뇨병과 심장병,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고 90에서 100세 정도 살았다. 그들은 여전히 활기차고 바쁜 삶을 살았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내 환자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자료를 찾고 또 찾았다. 단백질과 지방이 적고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비만과 장수 연구에서 1등이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았다. 그들은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고 훨씬 날씬했다. 나는 반박할 수가 없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 또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낸 동물성 단백질이 비만과 질병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들이 트럭 가득 실릴 만큼 쌓여 있었다. 그렇다면 정반대 연구 결과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의문이 들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을 많이 섭취해야 건강해진다는 주장과 연구 결과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일까? 나는 이 모순을 해결해야 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모든 증거들을 시험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싶었다.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 좋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 이것은 블루존이나 다른 연구 결과와 모순되는데 어떻게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모든 단백질 찬양 연구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로 모두 기간이 짧았다. 예를 들어 대부분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연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2, 3년 동안 연구한다면 양상은 매우 달라질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연구는 장기적인 결과보다 소위 지표상의 숫자에 초점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을 바이오마커라고 부른다. 바이오마커의 예로는 수축기 혈압이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있다. 의사들은 이러한 바이오마커가 건강의 지표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고혈압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의사들이 심장병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바이오마커는 시시각각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보다 빠르게 알려주기 때문에 단기간 연구에 도움이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값이 싸고 측정하기에도 편리하다. 그러나 바이오마커 사용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만일 당신이 우유는 왜 건강에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수천 건의 바이오마커 중에서 우유 단백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몇 가지만 찾아내면 된다. 지표상으로 분명하게 개선된 몇 가지만 골라내면 된다는 말이다. 단백질 찬양 연구의 세 번째 공통점은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생쥐 연구의 결과를 인간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시험관에서 행해진 실험을 인간의 경우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만일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다고 하자. 일반적으로 1000번을 던지면 500대 500 정도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10번씩 50번을 던진 후 그 중에서 앞면이 더 많이 나온 것을 추출해서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든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더 많이 나온다고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양심이 돈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상업자본주의의 사회다. 막대한 양의 자본이 개입되면서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연관된 각종 식품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채식의 이점에 대해 얘기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는데 풀만 먹고 어떻게 사나요가 바로 그것이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 겨우 12개의 식물과 5개의 동물이 세계 음식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알려진 식용식물이 무려 30만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채식인들에게는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창창한 요리세계가 남아있다. 나는 체중 감량을 위해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수치를 일일이 확인한다. 한마디만 하겠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영양 수치가 매우 나쁘다. 그들은 예상대로 비타민 D가 부족했다. 엽산도, 티아민도, 비타민 A도 부족했고 비타민 B도 부족했다. 그렇다면 채식인들은 어떨까? 사실 나도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다. 채식인 중에는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채식인들은 대부분 체중 감량 클리닉에 올 일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채식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들이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심장을 열거나 다리에서 정맥을 꺼내 관상동맥에 꿰매는 수술을 받는다. 당신은 둘 중에 어떤 것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는 채식을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이 얼마나 쾌적해졌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렸을 적에도 이런 종류의 에너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항상 밥을 먹은 후에 눕고 싶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고기가 잔뜩 들어있는 식사를 한 후에 느꼈던 피로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 또한 나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극적으로 사라졌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고도 외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면 그 자체가 천국처럼 느껴진다. 이제 나는 샐러드를 먹으면 먹을수록 진한 녹색과 생채소를 식단에 첨가할수록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입맛은 새로운 음식 습관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바뀌었다. 나는 채식 메뉴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색깔과 다양한 맛과 사랑에 빠졌다. 나는 이제 고기를 생각할 때 억지로 혐오감을 느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었다. 고기가 가득 담긴 요리에 단조로움을 보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나는 빨리 일어나서 샐러드로 내 접시를 채우고 싶었다. 변화는 새로운 변화를 불렀다. 과수원에서 따온 과일과 밭에서 나온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영어 속담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음식물의 결과물이다. 유럽 과학자들이 17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단백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시대 과학자들은 한 가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었다. 인간의 근육과 장기와 피부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말았다. 인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인간이 동물로부터 단백질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한 바 있다. 식물로부터 필요한 모든 양을 차고도 넘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야생의 저 우람한 들소와 말과 코끼리와 기린은 무엇을 먹고 그들의 근육을 키우는가 말이다. 단백질에 대한 과학적 정의가 우리를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지 이해가 가시는가? 인간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식물성 식단을 먹고도 잘 살아남았으며 채식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있는 음식 습관이다. 당신은 탄수화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 탄수화물 대신 가공되고 정제된 가짜 탄수화물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푸른잎 채소는 탄수화물 식품이다. 브로콜리와 오이와 양파도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양성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황당한 일이 또 일어났다. 어떤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과일 속에 천연 당분을 가공된 백설탕과 함께 악마처럼 취급하기 시작했다. 신선한 과일은 섬유질과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식품인데도 말이다.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 탄생한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일이다. 과일 나무는 달콤한 육질을 인간과 동물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린다. 그것이 과일의 생존 본능이고 과일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진화해왔다. 인간과 침팬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 아니라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방식이라는 말이다. 복숭아와 자두와 사과는 급증하는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과일이 인간 비만의 원인이라면 인간은 과일을 무시했을 것이고 그것은 과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병에 걸리거나 과체중이 된 사람을 진료실에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 영양에 대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첫 번째, 단백질은 가장 중요한 영양소다. 믿음 두 번째, 단백질은 오직 동물에서만 얻을 수 있다. 믿음 세 번째, 믿음 1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다. 일반인들은 살을 빼기 위해 단백질 쉐이크와 껍질이 없는 닭가슴살을 먹는다. 한편 보디빌더들과 헬스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근육과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쉐이크를 단숨에 들이키고 닭가슴살을 먹는다. 한쪽에서는 살을 빼기 위해 단백질을 먹고 한쪽에서는 체중을 불리기 위해 단백질을 먹고 있다. 단백질 산업은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살을 빼주기도 하고 체중을 불리기도 하는 단백질은 도대체 신의 선물이란 말인가?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부정확하다는 증거를 제시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그 대신 명확한 증거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된 믿음이 실제로는 오히려 강화된다. 비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자연식물식을 지지하는 의사로서 내가 발견한 것은 단백질의 우수함에 대한 우리의 사회 믿음은 거의 신성불가침 수준이다. 상업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을 파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을 팔고 마약 중독자에게는 마약을 파는 식이다. 영양과 질병에 대해 실시한 가장 큰 규모의 실험은 에픽 실험이었다. 유럽 10개국에서 모집한 5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수백 명의 최고 과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였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음식 문화를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었다. 12년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과학자들은 고기가 당뇨병의 발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며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당뇨병의 감소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에픽 실험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또한 포도당과 과당의 섭취가 실제로는 당뇨병과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준 조사는 물론 채식이 당뇨병을 예방해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연구 또한 수도 없이 많다. 한 연구는
특히 지방과 단백질을 비교하여 연구했는데 그 결과 당뇨병과 가장 관련 높은 것은 특히 육류의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당뇨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직도 당뇨병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통념을 깨는 수많은 증거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힘 있는 각종 미디어에서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육류업계와 식품업계가 그들의 돈줄이기 때문이다. 심장병도 음식으로 치유된다. 미국에서는 1년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한다. 9.12 사태로 사망한 3,000명에 비해 200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것은 덴마크 정도의 총인구가 10년마다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뉴스에서는 미국의 사망 원인 1위보다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2명에 대한 보도가 더 많다. 또한 2010년에 미국에서 15,000명이 에이즈로 사망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심장질환 예방보다 에이즈 캠페인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심장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점도 무시되고 있다. 혈관 질환은 음식 때문에 발생한다. 먹는 음식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지 않은가? 심장병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심장질환이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장병은 진행이 느린 자맹성 발병의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심장병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만큼 충격적이지 않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심장병 환자 4명 중 1명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워낙 상반된 자료들이 많다. 육류업계와 식품업계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혼란이다.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양심적인 연구에서 육식은 채식에게 100점 배패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을 즐기는 것이다. 지방의 범인 저자 콜드웰 SST는 그의 저서에서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한 결과를 자동차 충돌 실험에 비유한다. 시속 80km, 100km, 120km로 달리는 운전자는 모두 사망합니다. 따라서 육류 섭취를 조금 줄인다고 해서 질병 발생을 줄일 수 없습니다. 육류를 끊거나 최소화하십시오.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에는 인간에게 너무도 충분한 분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당신을 비만과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 식이섭취위원회가 수행한 2005년 대규모 연구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지구력 운동을 하는 건강한 성인에게 추가적인 단백질 섭취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13년 한 연구에서는 운동 후 2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과잉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몸냄새와 구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이 과잉 단백질을 독소로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힘들게 애쓰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것이 몸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나이가 들면 근육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과학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 대신 고단백 식단이 실제로 해롭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과학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2013년 한 논문에서는 과잉 단백질은 신장에서 빨리 배설하기 힘들기 때문에 노인에게 특히 해롭다고 결론지었다. 믿음이 너무 강하면 눈이 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서 특히 먹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장 강하게 성토한다. 차라리 음식보다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쉬울 지경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설명해도 자신의 식단을 고집하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한다. 당신이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자마자 TV에서 하얀 가운의 의사가 나와서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옆 채널로 돌리자마자 날씬한 배우가 나와서 햄버거와 라면을 광고한다. 당신의 신념은
프로그래밍 된 결과일 뿐이다. 나도 그랬으니 당신 얼마나 혼란스럽겠는가. 나는 환자들에게 식물성 식단을 먹을 때는 칼로리를 계산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나는 그들이 사과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얼마나 많은 K를 섭취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브로콜리나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찐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어떤 환자는 내 말을 믿지 않았고 하루에 사과를 6개씩 먹어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녀는 그래도 체중이 감소했다. 과일과 채소에 듬뿍 들어있는 천연 수분과 섬유질이 몸속에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하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아무리 식성이 좋은 사람도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기 전에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보너스로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당분의 결합체 역할을 한다. 높은 섬유질은 음식의 당분 밀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정말로 배고픔까지 줄여준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섬유질은 체중 감소와 관련이 있다.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육식을 하는 사람들보다 낮은 칼로리를 섭취하고 살이 많이 빠진다. 그러나 어떤 육류에도 섬유질은 없다. 섬유질 제로라는 말이다. 나는 수년간 체중 감량을 위해 채식을 권장해 왔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나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을 채식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 섭취량을 증가시키면서 동물성 단백질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나는 내 환자들의 주식을 바꾸고 싶다. 나는 환자들에게 식탁의 중앙에서 고기를 빼라고 말한다. 식물성 식단은 칼로리 계산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나는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집에 있는 체중계를 치우라고 말한다. 나는 그들에게 아침에 일어나 엄청난 양의 독성 쓰레기를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 후에 몸의 쾌적함을 직접 느껴보라고 말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무제한으로 먹으라고 조언한다. 배고프면 사과를 마음껏 먹으라고 말한다. 배불리 먹어도 상관없다. 인간과 유전자가 99.6% 일치하는 야생의 침팬지는 과일과 나뭇잎을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는가? 내 환자들은 이 음식 습관이 얼마나 쉬운지 몇 번이고 얘기한다. 그들은 이런 식단이 얼마나 맛있고 포만감을 주는지 칭찬한다. 살을 빼는 것이 당신이 이 책을 읽는 한 가지 이유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 거기에다 고혈압, 당뇨의 치료, 투명해진 피부, 그리고 맑고 쾌적한 정신은 덤으로 받을 수 있다. 수없이 많은 내 환자들이 증명해준 사실이다.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나는 뚱뚱하고 늙어 보이는 의사였다. 저탄 고지에 빠졌던 의대생 시절. 칼을 들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환자들은 살이 빠졌고 나는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1년 후 그들은 다시 뚱보가 되었다. 의사들이여, 자신을 치료하라. 내 눈에 콜레스테롤이 끼었다고? 의사들이 질병을 적으로 보는 이유. 나는 내가 위선자처럼 느껴졌다. 2장. 나도 한때는 단백질 찬양론자였다. 단백질에 중독된 사회.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 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인가요?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나는 어리석음을 참여합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다. 3장.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다. 지구촌 100세 노인들은 거의 채식인. 그러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반대 연구도 돌아보았다. 억만장자 상속자는 왜 돈을 포기했을까? 나는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얻나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4장. 우리는 어쩌다 단백질 신봉자가 되었나? 부자들만 고기를 먹던 시절이 있었다. 침팬지는 무엇을 먹고 힘이 그리 셀까? 과잉 단백질은 독성 물질이다. 증거는 끝도 없이 많다. 식품 업계와 육류 업계의 끝없는 로비. 과일의 당과 설탕의 당은 전혀 다르다. 단백질, 영양계의 황제로 등극하다. 당신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심장병으로 사망한 저탄 고지의 황제. 5장.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당뇨병은 왜 생기는가? 고혈압의 주범도 과잉 단백질이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심장병도 음식으로 치료된다. 미디어는 당신의 건강에 관심이 없다. 비만의 범인은 탄수화물이 아니다. 추적조사 8년이면 충분한 기간이다. 과잉 단백질은 왜 체중을 증가시키나? 6장. 과잉 단백질은 인간에게 위험하다. 단백질이란 무엇인가? 왜 단백질 권장량은 자꾸 늘어날까?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단백질이 얼마나 필요할까? 단백질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 과일만 먹는 운동선수들, 약국을 가지 말고 농장으로 가라. 통념과 편견에서 벗어나라. 의사 말고 음식에서 답을 구하라. 질병은 채식으로 반드시 치유된다. 채식에 대한 5가지 오해. 7장.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미디어를 믿지 마시라. 목표를 기록하라. 냉장고에 2개의 콜라주를 붙여라. 생각하고 먹자. 음식 습관을 고수하라. 식사를 미리 계획하라.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저자 가스 데이비스. 35세에 비만 수술 전문 의사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비만 환자들은 모두 1년 후에 살이 더 쪄 병원을 다시 찾았다. 위선자처럼 느껴졌다. 그 또한 뚱보였으며 늙어 보이는 의사였다. 고혈압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었다. 비만과 질병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동안 배운 것들을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수천 권의 서적과 논문을 독파했다. 정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바로 채식, 자연식물식이었다. 그 후로 돈만 아는 의사를 그만두었다. 몸이 날씬해졌으며 질병들은 사라졌다.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등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자기의 체험을 환자들과 공유하며 건강하게 살을 빼주는 참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